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상고 내신 특화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상고 내신 특화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서 뭘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원서 성파관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수비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일부터 고3까지 전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언제 흔들리는지, 멘탈이 언제 많이 수학이 약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전교에 한 명밖에 없는 수학 백성을 배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방상고 내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방상고를 조금 만만하게 보세요. 쉬운 학교 아니냐,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전략적으로 방상고를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방상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옛날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괜찮았고 풀만했고 문제가 쉬웠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더니 사실 25년도에는 시간 압박도 굉장히 심했고 난이도의 중상 문제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난이도 중상에서 상문제 비율이 엄청나게 늘면서 저희가 중상위를 제외한 좀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문제를 다 풀어도 50점대에 그치는 정도까지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조금 더 방상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변별문항을 선별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해져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행히도 1등급 컷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74.7은 2025년도 고1 중간고사 수준인데요. 이 말은 이 점수의 의미가 뭐냐면 4-5문제 정도 틀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역설적으로 근데 그 말은 곧 정확도가 더 중요해졌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1컷이 이 정도란 말은 2등급 정도의 애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하다가는 2등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당연히 기초에서 필수 유형은 다 맞아야 돼요. 오히려 아는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돼야지 내가 2등급이라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라고 다 포기해줘도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다 버리신다면 가능한 점수 획득이 50점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실수를 방지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체크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디서 약한지, 필수 유형인데 왜 틀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방상고 내신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프린트가 기반이 돼요. 프린트에서 상당수가 출제가 됩니다. 그 프린트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혹은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만 잘 한다면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린트가 그대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조금 변형이 많이 돼요. 숫자부터 조건, 유사 유형까지 비슷한 듯 다른 문제까지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실 기본 실력 역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린트만 하면은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연히 프린트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아는 문제 틀리지 않도록 실수에 대한 대응력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충분히 해놔야 됩니다. 그럼 가볍게 방상고 프린트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짝 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숫자 변형이에요. 그대로 되지 않고 숫자가 바뀝니다. 그나마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왜냐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프리 구조만 잘 안다면 내가 어떻게 프린트를 잘 외워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확실하게 깨트리고 있다면 금방 풀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문제고요. 근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같은 유형입니다. 같은 유형인데 왼쪽은 합이 주어져요. 오른쪽은 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약간 오른쪽 유형을 조금 더 까다롭게 느낍니다. 이 같은 습관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문제를 풀 때 오히려 아는 문제네 하고 풀었다가는 뭐지? 아는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자동으로 손이 나가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비슷한 문제 같더라도 좀 달라진다면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했던 유형이에요. 크게 다를 거 없이 방식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이 완전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애초에 왼쪽은 2차 방정식이고요. 오른쪽은 3차 방정식입니다. 그 차이점 역시 아이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쉬운 유형이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풀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사실 변형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많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프린트를 암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암기만 하면 안 되고 조건 변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히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유형 마찬가지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느 하나도 비슷한 기역, 니은, 디귿이 없습니다. 같은 그래프가 맞지만, 똑같은 변형 문제가 맞지만 사실 그냥 2차 함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냥. 그래서 기본 수학 능력과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응 능력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계 같아 보이는 변형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개념을 이해시키냐 살짝 보시면은 일일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 수업에서 어떤 문항을 다뤘나, 요거는 이제 일일 테스트에서 많이 틀린 유형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하나 복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 개념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이 개념은 이런 개념들이었어, 이런 개념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 그냥 풀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제시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풀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또 유사 문항을 직접 풀게 만듭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 개념과 문제풀이를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복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3단계로 복습을 시켜요. 수업과 과제와 일일 테스트까지 3단계로 같은 문제를 3번씩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유형에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제 수업입니다. 수업 내 복습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수업 내용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념 설명을 한 다음에 접근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 눈으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해를 했는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수업 내에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바로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오개념이나 프리 습관들을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바로 한 그 복습이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치지 않고요.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시킵니다. 수업 때 이해했어?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과제에서 해봐. 과제 역시 수업 때 배운 그 문제 들어있고요. 집 가서 풀 때 다 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 비슷한 유형 문제, 변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풀 수 있으면 변형도 풀 수 있어? 라는 걸 확인하는 구조예요. 만약에 기억나지 않는다면은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클리닉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방상고의 장점은 저희 학원이랑 되게 가까워요, 엄청. 걸어서 8분 거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분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모르는 걸 들고 와가지고 그날 당일 해결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일 테스트까지 그 문제가 나한테 잘 잡혔나, 그럼 내가 진짜 그 문제들을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오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클리닉 중에 고칠 수 있도록 고쳐가서 하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구술 테스트로 1대1로 직접 검사까지 합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설명해봐 하려고 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이해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클리닉이 정말 중요해요. 최소 정말 적게 잡아도 주 2회는 필수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명히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혹은 과제를 듣고 모르는 게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 수업은 정말 쉬운 수업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전후에 모르는 걸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를 본인이 완벽하게 저는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편이고요. 당연히 수업 숙제, 일일 테스트 오답도 그날 마무리합니다. 그걸 모두 다 제가 1대1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완벽하게 내가 체화를 할 수 있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 관리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랑 1대1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저를 편애하면서 질문도 더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문자로 어떻게 아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등원 시간, 하원 시간.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간다고 했는데 진짜 왔는지, 바로 왔는지, 샌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하고요. 하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뭐 12시에 왔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왔는지 아니면 샌 건지 이런 거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들, 오늘 수업 때 뭘 나갔는지,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해왔는지. 과제 같은 경우 보시면요. 완성도가 있고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내가 몇 문제 중에 몇 문제까지 풀었는지. 근데 그 풀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푼 문제 중에 얼만큼 맞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목표는 과제에 있는 모든 오답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1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보여드려요. 매일매일 이제 1테를 볼 텐데 점수가 어떻게 향상이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들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현황 역시 길게 어떻게 애들이 따라와 있고 수업 집중은 어떻게 했고 우리 아이 각각 1대1로 맞춰서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상고반은 그래서 뭘 하는 수업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일과 금요일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의 바닥을 올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실수를 해서 세 문제 틀렸어, 이런 거. 실수의 습관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그 점수를 내가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수 유형이지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의 하한선, 내가 받는 점수의 하한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요일 수업인데 이 수업은 점수의 천정을 올리는 수업이에요. 물론 저는 아이들이 바로 한 번에 준킬러 문제, 즉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가만히 멍 때리거나 첫 줄도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런 거는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많이 봐야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첫 발걸음을 떼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거는 내가 다 풀자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사실 내가 풀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획득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문제들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풀 수 있게끔, 즉 점수의 상한선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등급화 특강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2월 23일, 3월 2일 이렇게 월요일에 이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회로 구성되고 있고 어떤 걸 하냐면요, 문제를 풉니다. 제가 직접 최근 5개년간 분석해서 나온 어떤 유형들을 많이 다루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다 분석해서 직접 제가 만든 모의고사들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는 필요한 유형들에 대한 설명, 해설 같은 경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랐다, 조금 더 빠른 풀이와 이 문제는 실제 시험이었다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제 모의고사 손글씨 역시 제공되고 있고요. 복습 영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습할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강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등급씩 실제로 뭐 4,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려본 경험도 있고요. 즉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고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만장을 배출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수학을 자신감이 갖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